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일간 양도세 전문과정을 맡게 된 세무사 안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산세, 양도세를 잘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하고 자꾸 묻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잘하는 왕도길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단어 많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법 알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많이 보시고 주변법 많이 보시고 체계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예. 첫째, 목차를, 우리 책에 나오는 목차를 다 암기를 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예. 최소한 큰 주제, 장, 절, 편, 이래가지고 로마자까지만이라도 전체 틀을 다 이해를 하시려면요, 그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법조문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법조문을 전체를 조금 기억을 다 하고 계시면 어디 가지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만 체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체크가 안 되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것만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러면 세대 중에 빠져있는 사람 누군지, 들어있는 사람이 제외될 사람이 누군지, 집이 주택이라면 몇 채를 갖고 있냐는 판단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인지, 빠지는 것은 몇 개인지, 예, 이런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요건 다시 보유 요건 또는 거주 요건만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이 잡히려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차와 법을 좀 기억을 하시라. 암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목차부터 좀 항상 보시고 그 순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오늘 전체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양도세 일반 사항으로는 납세 의무자 중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배울 겁니다. 예. 거주자, 비거주자 보고, 예.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즉 말해서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에 대해서, 예. 이거를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양도라는 행위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예, 과세 대상 제화하고 과세 대상 거래가 있던 것처럼 우리 양도도 마찬가지로 양도에 해당이 돼야지 다음 단계 과세 대상 자산이 양도에 해당이 됐을 때만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예. 그 다음에 취득 양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취득 양도 시기는 우리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예요. 가장 중요한 분. 쓰임새가 가장 많다는 거죠. 비과세 규정, 감면 규정, 양도차익 계산, 모든 계산에 취득 양도 시기는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취득 양도 시기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 양도 시기를 적용한단 말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물리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예, 입법 취지 해석도 있고 유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법 해석에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문만 갖고는 개념이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그게 전체 틀이 잡힌다는 거죠. 틀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 규정에 관한 한 여기에 사용된다는 말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 양도 시기가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했지만 양도소득세 일반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럼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3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른 규정이 없다. 여기 가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지금은 조금 보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 양도 취득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왜 왁구는 짜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위임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같이 포괄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 규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취득 양도 시기와 관련돼서는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법을 전공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죠. 어?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할 때는 뭘 하는지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갔어야지 이렇게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는 것이 예, 위헌 제청을 한 법률 전문가도 취지겠죠. 판단은 뭐예요? 요렇게만 해놔도 합헌이라는 거예요.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양도의 88조 양도 정의에 가보면 양도라 하면 하고 거기서부터 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도라 하면 사실상 권리가 이전되는 것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라는 정의에서부터 시작돼서 양도 취득 시기를 해석해 보면 대강이 어떻게 정해질까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다 보완을 해놨습니다. 보완을 해놨어요. 어떻게 대강을 다 보완을 해놔서 이거는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보신 것처럼 세법 적용을 언제 할 것이냐. 법 적용. 즉, 법 적용은 어느 언제부터 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율 적용도 달라지죠. 장특공제도 달라지죠. 예. 각종 보유기간 계산이 다 달라지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 양도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돼서 제일 난해하다는 비과세 규정을 가서 볼 겁니다. 즉,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얘기합니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불복이 제일 많이 나온 분야가 비과세 부분이에요. 비과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주택, 예, 조특법상 감면주택 자체가 예, 가장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예, 나머지는 주택이 뭐다, 세대가 뭐다,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원칙이 뭐다, 또 제외사유, 예외사유가 뭐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면 규정에 가서는 예, 8년 자경 감면. 요게 지금 제일 문제죠. 예, 2005년 말까지만 해도 자기 책임하에서 작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는 노동력 2분의 1을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제일 많은 분야가 이 지금 8년 자경 감면 규정 같습니다. 이 감면 규정하고 여기는 8년 장 감면 규정하고 감면 한도액 계산, 예, 한도액 계산이 조금 난해하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공특법 적용되는 조특법 77조죠. 77조의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감면 규정.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양도차익 일반에 가서는 양도차익 계산에 가서는 지금은 시가과세로 전환돼 버렸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은 난해한 부분이 없어요. 옛날 2006년 10월 말까지 시행됐던 기준시가과세 체계에서 10가지 예외적으로 예, 실지거래가에 과세한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은 필요하지 않죠. 근데 2006년 말 이전이 지금 시효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자료 미결 자료가 있거나 또는 불복이 제기 중인 것들은 지금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특수거래 것이 교환,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실가거래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나머지 전부 취득가액 부분이에요. 취득가액은 뻔하잖아요. 지금 실가로 의제되어 있는 상속 증여 취득, 그 다음에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의제 취득일 이전의 취득분, 그 다음에 나머지 환산가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 계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난해한 부분이 남아있죠? 뭐가 있어요? 네, 중과세 규정들입니다. 중과세 규정은, 예, 3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2004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고, 비사토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비삼용 토지. 예.
세법은 104조의 3 하나밖에 없는 조항인데 여러분 교재 보면 아마 300페이지가 써져 있을 겁니다. 법조문 하나가 300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책을 쓸 때 보통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책을 편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어낼 텐데 법조문 하나, 즉 중과세 규정 하나가 한 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책을 쓰신 저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세율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세율 중에 하나예요. 예. 세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율 편에서 절 밑에 로마자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저희 책에서는 왜 이거를 한 편으로 만들었느냐? 한 편으로. 중요성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세율 중간에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제목이 소제목까지 막 내려가요. 그리고 제목 찾기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거는 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우리는 끌고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이것만 가지고 약 6시간 내지 8시간 할 겁니다. 세무사를 상대로 12시간을 해야 비사업용 토지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가장 난해한 분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아마 비사업용 토지를 해드릴 것이고 요게 내년이라도 폐지가 돼버렸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은 폐지가 돼도 해야 돼. 예, 저 벌써 눈치채셨네.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다 마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 규정은 지금 장특공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유예 규정이 적용되고 있죠.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제실 개편안에는 폐지안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더라도 예, 지금 저희들 용역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세제가 너무 이렇게 시장에 개입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 경기 살리려고 해도 이제 살질 않잖아요. 안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개입돼가지고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 카드는 이렇게까지 세게 써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안 됐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3주택 중과 규정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규정을 적용해서 고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이거 고지서 내보낼 때 가슴 떨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3억에 팔아서 33억 받고 33년 만에 팔았는데 30억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 주고 33년 만에 팔았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본전치겠어요. 명목소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금을 단순하게 계산해보세요. 장특공제가 있습니까? 30억 마이너스 250만원 곱하기 66%죠. 이런 무지막지한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다시 이거는 연장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전체 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난해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이다. 예. 두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비과세 부분, 그 다음에 실가과세 부분. 이 두 가지가 제일 난해합니다. 두 번째 난해합니다. 세 번째가 3주택 중과 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 중에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간다. 오늘 해야 할 내용은, 아마 양도세 일반, 여기 부분하고, 소득구분, 그리고, 양도 개념, 그 다음에 취득 양도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도라는 것은 제 목표치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강의가 진도 나갔다가 다시 못 받아들이면 빠꾸를 합니다. 빠꾸를 하니까 강의 진도가 빠꾸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제가 봤을 때 60%가 이해를 하시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0%가 못 따라오시면 다시 앞으로 와서 강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셨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